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2달 전에 인공지능 AI 개발자 석사 이상만 채용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컨텐츠에서 지금 그 당시 AI 수요가 4,300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AI 수요가 5,364건이 됐습니다. 미쳤어요. 거의 25% 이상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AI 개발자 하시는 게 되게 좋다라고 저는 계속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게 AI 개발자가 되려면 사실 시간이 지나면 이게 금방 AI 개발자도 이렇게 폼이 죽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스마트폰 초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스마트폰 초기랑 좀 비교를 해보면 초반 한 1, 2년 동안 엄청난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하거든요. 거의 25% 상승을 했으니까. 그리고 막 여기 AI는 뭐 학력 석박사 이상만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옛날 사람들 얘기고, 뭐 연구원 안 이상은 요즘은 그런 수요가 아니에요. 5,364건인데 제가 석박사만 적용하기를 눌러보면 200건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거의 5,100건은 석박사가 아니고 대학교 졸업이면 쓸 수 있다가 되겠죠. 어떤 분들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의 옛날 되게 옛날 트렌드죠. 되게 예스러운 그런 트렌드를 갖고 오면서, 그래도 석박사가 좋은 것이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신토부리 같이 그냥 뭐 고집을 부리시는데, 실제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수요를 스마트폰 때도 굉장히 많이 봤었고, 취업을 전문적으로 시키는 입장에서도 지금 팀노바에서 연봉 8,000으로 간 두 친구 둘 다 AI 개발을 하는 친구예요. 한 친구는 AI 전문이고 한 친구는 AI랑 블록체인 같이 하는 친구거든요. 연봉 7,000대에도 대부분 AI를 다 할 줄 알고요. 그리고 연봉 6,000대에도 AI 개발을 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되게 높은 연봉에 AI 개발이 꼭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인공지능 아니면 블록체인을 지금은 전문적으로 마지막 과정에서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게 높은 연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AI 연봉을 좀 따져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5천대 후반 정도는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실제 수요가 다르고, 이 수요는 어떻게 개선할 수가 있냐? 결국에는 대학교 졸업을 하고 AI 개발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한테 굉장히 이런 추천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면 실무가 괜찮으면 뽑겠다.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석박사만 뽑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그런 수요랑 좀 다른 수요가 발생한 거죠. AI 플랫폼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만들어줄 수만 있으면 우리는 그냥 뽑겠다. 이게 스마트폰 때랑 비슷합니다. 신기술이고 아직 개발자가 부족한데 시장에선 수요가 엄청날 때, 이런 때 하시면 스마트폰이 지금, 그래서 이때가 제가 비슷하다고 느낀 게 한 12년 전이랑 비슷하거든요. 스마트폰 나오고 한 몇 년, 한 2, 3년 지났을 때, 그때랑 지금 비교했을 때 제가 한 26, 7살 때인데 그때랑 비교했을 때 좀 비슷해요. 그래서 공부를 좀 빡세게 하시면 지금 AI 개발자 몸값 되게 높아질 텐데, 그래도 괜찮은 게 그래도 스마트폰에서 한 5, 6년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준이 높은 스마트폰 개발자만 올라가는 느낌? 근데 기본적으로 AI 개발은 조금 속성이 여기서 좀 다른 게, 변수가 뭐가 있냐면, AI 개발을 되게 잘하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그냥 AI라는 장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고 복합 장르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AI를 잘하려면 이제 언어를 하나 잘하셔야 되는데, 파이썬 무난하고요. 파이썬 무난하고요. 팀노바 같은 경우는 4-5개 합니다. 근데 이제 언어를 하셔야 되고, 어쨌든 언어랑 그 다음에 운영체제, 플랫폼 운영체제, 뭐 뭐든 좋습니다. 운영체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팀노바에서는 이거를 안드로이드로 대체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운영체제 스케줄링에 대한 이해, 운영체제 자료구조에 대한 이해, 디자인 패턴, 뭐 이런 부분들이 요런 부분에서 좀 나오죠. 최소 MVC에서 뭐 MVP 아니면 MVVM 정도까지는 저희가 이제 좀 추천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꼭 요거는 같이 공부해라, 이런 식으로 운영체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도 하지만 이제 여러 운영체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분산 운영체제라고 보거든요. 분산 처리라고 하거든요. 분산 처리. 이런 식으로 랜선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각각의 컴퓨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컴퓨터 한 대로 문제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은 여러 대로 같이 처리하는 이런 분산 처리를 가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한 대로 뭐 어떤 연산을 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로 함께 연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분야에 따라서 서로 예를 들면 사전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쪽에 이 컴퓨터에서는 기억을 처리하고 이 컴퓨터에서는 니은을 처리하고 이 컴퓨터에서는 디귿을 처리하고 이쪽에서 리을을 처리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분산해서 하나의 어떤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분산 처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요 선을 서로 연결해서 무언가를 해결을 하려면 이제 그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막 랜선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하고 그리고 집에 이제 공유기 같은 거 설치하시잖아요. 와이파이 공유기 같은 게 서로 어떤 원리로 서로 통신을 하는지, 그래서 여러 컴퓨터를 어떻게 동시에 무언가를 처리하는지를 공부하시려면 네트워크 OSI 7계층 같은 거, 팀노바에서는 요거를 게임 서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채팅 같은 거를 만들어서 TCP를 공부를 하게 만듭니다. 네트워크.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 근데 데이터베이스인데 데이터베이스를 단순히 무슨 RDBMS만 공부를 하면 안 돼요. RDBMS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더 오래되고 클래식한 데이터베이스인데 그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NoSQL이라고 해서 이제 not only SQL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까 그 RDBMS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SQL이라고 하는 그 시퀀스 쿼리 랭귀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사용을 해요. 근데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이제 오직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쉽게 말하면 RDBMS 말고 다른 형태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게 NoSQL인데 그 NoSQL이라고 하는 게 사실 분산 처리에서 분산 구조가 커질수록 비용을 되게 절감시키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NoSQL마다 종류가 달라서 다양하게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사실 빅테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이런 데는 사실 되게 많이 써요.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진짜 돈이 확 줄거든요. RDBMS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확장에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게 좀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NoSQL 베이스로 공부해야 되는데 NoSQL을 이해하려면 일반 RDBMS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빅데이터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빅데이터. 왜? 지금 데이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빅데이터 구조를 많이 공부를 같이 해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공부하셔야 돼요. 뭐 R이라든지 R베이스도 있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판다스라고 있어요. 판다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전문 분석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이거는 스킵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게 찐 근본이라면 요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면 그래도 할만하죠. 비벼볼만 합니다. 이거 팀노바 커리큘럼이에요. 거의 팀노바 커리큘럼이고 물론 이제 빅데이터나 그러니까 빅데이터나 뭐 요런 부분은 생략하고 일단 기본을 다 만든 다음에 요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만들어야 될 작품이 엄청 규모가 크다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인공지능만 특화시킨다고 하면 뭐 요런 식으로 가는 케이스도 있었죠. 그 요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단기 교육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인공지능도 파이썬이 그냥 무난한데 사실은 인공지능이 언어랑 플랫폼이 같이 나오는 애들도 있고요. 사실 인공지능을 하려면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게 한 8개 정도는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무난하고, 그래서 그냥 이거 했을 때 그냥 무난하게 쭉 간다 하면 파이썬이 제일 무난하긴 해요. 사실 근데 뭐 이제 지금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수요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빅테크에서 만든 어떤 그런 AI 관련 데이터 분석 플랫폼 같은 거를 지금 약간 AI 개발자라고 하지만 약간 데이터 분석과 느낌 비슷하게 뽑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대표적인 플랫폼이 텐서플로우라고 하는데 그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플랫폼 같은 경우는 자신들을 대놓고 AI만 하는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플랫폼처럼 얘기를 하는 경향도 좀 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데이터 분석과 AI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학습이라는 건 인지를 하잖아요.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한 다음에 인지한 거를 기반으로
뭐 A를 선택할 건지 B를 선택할 건지 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능이라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분석을 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 분석 원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AI 공부할 때 딥러닝, 머신러닝 뭐 이런 거를 같이 공부를 하실 때 사실은 이런 기본 개발에 대한 상식들이 쫙 갖춰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학사임에도 불구하고 실력만 있으면 뽑겠다는 회사들이 저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스마트폰 때도 이 사람이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사람들이 신경 안 쓰고 그냥 원하는 거 만드실 수 있나요? 뭐 이래가지고 뽑았었어요. 그래서 그때랑 상당히 유사한 느낌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그래도 향후 한 5년에서 한 6년 차이는 좀 괜찮은 연봉으로 빌드업 하실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공급이 좀 많아지면은 좀 괜찮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럼 공급이 많아지면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스마트폰은 그게 어느 정도 됐어요. 그래도 좀 단기 교육을 해도 어느 정도 그래도 어거지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좀 됐거든요. 웹 개발도. 근데 AI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 장르예요. 이게 굉장히 커요.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지금 현재 AI 개발자라고 하는 분들도 사실 좀 어설픈 분들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좀 어설퍼요. 약간 기본 개발이 부족하신 분들은 AI 개발을 하셨을 때 좀 되게 난항을 겪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울며 겨자 먹기로 개발자가 너무 없으니까 뽑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마 5년 정도 지났을 때는 대비를 잘 안 하시면은 아마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스마트폰 쪽에서도 그렇게 어설프게 하시던 분들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웹 개발보다 일반적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우정체제 프로그래밍 쪽이 신경 쓸 게 더 많거든요. 물론 이제 웹 개발 쪽도 심화되면 할 게 진짜 많긴 한데, 이제 일반적으로 왕초보자를 개발을 했을 때 사실 초보자들이 더 어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은, 보통 이제 웹 개발보다는 이제 이런 우정체제 프로그래밍을 더 어려워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죠. 복합적으로 저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팀노바 커리큘럼이 저런 거를 예전부터 조명을 하고 있었고, 왜냐면 이제 기계인간 팀장님도 학교 다닐 때 인공지능 관련 프로젝트 있으면 논문도 같이 참여하고 막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논문 그 정보 처리 이런 학회? 여기서 2018년도에 그래서 최우수 논문상을 탄 거거든요. 인공지능 가짜뉴스 탐지로 그걸 탔는데, 그때 이제 기계인 팀장님이 학창 시절부터 인공지능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저희가 지금 11년 전, 이제 11년 전에 팀노바 만들 때도 그런 어떤 복합 장르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들자.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이 다 아까 말한 빌드업을 쌓아 놓으시면 블록체인도 할 때 공부가 많이 되고 인공지능도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4년제 컴공 졸업한 친구들이 복합 장르로 공부를 하거든요. 제가 이전에 서울대 커리큘럼에 대해서 얘기한 거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건데, 뭐 서울대 홈페이지 가서 그냥 컴퓨터공학과 커리큘럼 보시면 돼요. 거기도 보면 이런 서버적인 거, 운영체제 관련된 거 이런 거 다 복합적으로 배웁니다. 서울대 커리큘럼도 똑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학생들이 좀 선택을 하는 그런 스타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팀노바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이제 하게끔 하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 선택지는 다양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인공지능 개발자로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개발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개발을 좀 잘 하시고 난 다음에 인공지능을 했을 때 퍼포먼스가 장난 아닙니다. 실제로 보안 쪽도 석박사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보안 쪽도 개발을 못하고 석박사 들어가신 분들이랑 개발을 잘 하는데 석박사 하신 분들이랑 차이가 되게 커요. 너무 커요. 연구할 때도 차이가 크고, 실제로 회사에서 일할 때 퍼포먼스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발을 좀 잘 하시는 게 훨씬 좋고, 향후 5년에서 6년 뒤에 아마 또 공급이 많아지면은 그때 됐을 때는 확실히 옥석이 가려질 건데, 그래도 좀 걱정을 덜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이 수요가 이대로만 쭉 갈 수 있다면 이게 서울대 교수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개발자 많이 공급되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셨냐면, 개발을 잘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죠.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을 그냥 한 플랫폼, 예전에는 어땠냐면, 자바를 예를 들면 자바 이제 스프링 개발자 자바하고, 그 다음에 DB 좀 공부하고,
JSP, 자바 서블릿 페이지라고 하거든요. JSP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프링으로 넘어가면 돼요. 뭐 이렇게 하면은 얼추 그냥 개발자, 그냥 왕초보 개발자, 그러니까 현업 들어간 신입 개발자 요 정도는 됩니다. 요 정도만 딱 해도 뭐 여기에 뭐 마이바티스 뭐 이런 것도 좀 들어가고 뭐 여러 이렇게 어떤 뭐 짜잘짜잘한 여기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거 뭐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큰 틀은 이거예요. 근데 이거랑 아까랑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만들어질 수도 없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인공지능 자체를 제대로 교육을 하기가 아까 말한 그런 베이스가 없으면 힘든데, 이제 대중들은 대부분 6개월, 7개월 만에 개발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옛날부터 많이 하고, 국비 지원도 그걸 유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 같은 경우도 그런, 그러니까 지원 단위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최대 1년이에요. 최대 1년. 최대 1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이 좀 제대로 교육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교육기관들을 활용을 하시고 독학을 하시든 추가 공부는 좀 필수가 돼요. 어떤 걸 배우시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정도는 최소한으로 배운 다음에 딥러닝이랑 머신러닝 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세부 장르가 엄청 많아요. 그 단순히 딥러닝에 뭐 CNN, 뭐 RNN, 뭐 LSTM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고 바로 쓸 수 있는 게 또 아니에요. 그거를 활용해서 이미지 처리를 하느냐, 그것도 이미지를 어떤 방향으로 처리하느냐, 얘가 동물인지 아닌지를 찾는 알고리즘이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친구들이 CNN 기반으로 해서 지금 하는 게,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영상은 올렸었는데 CNN 기반으로 이렇게 어떤 데이터, 그 피프라고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많이 하게 된 건데, CNN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런 이렇게 어떤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 관련 논문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많이 해요. 요런 거 하는데 여기 중간 과정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개발자가 많이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작업들을 하는데 여기서도 여러 기반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디테일 들어가면 단순히 CNN, RNN, LSTM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거에 특화된 뭔가가 필요해요. 근데 심지어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만약에 영상을 만든다라고 하면 영상 코덱에 대한 이해까지 필요하게 되고요. 아니면은 이걸 가지고 단순히 모델링만 한다 그러면은 또 얘기는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3차원화 시키려면 또 3차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런 관련 게임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단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개발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원할 거냐면, 예전보단 복합적인 교육이 된 개발자들을 원할 확률이 되게 높고, 그래서 지금 근데 시장은 너무 좋고,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단순히 나름 인공지능 뭐 교육기관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일반 소프트웨어 공학을 무시하고 인공지능을 지금 바라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태고요. 물론 이제 그 교육기관이 이해가 되기는 해요. 정부 지원의 한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나라 자체에서 어떤 교육 지원 프로그램 자체에도 좀 아쉽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국비 지원을 활용을 하시든 뭐 혼자 독학을 하시든 그런 부분을 잘 공부를 하시되 추가 공부를 어떻게든 따로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팀노바 같은 경우도 그런 분들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이제 등록하시는 분들 특징이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국비 지원을 가세요. 졸업하시고 회사를 1년 정도 다니는데 1년 정도 다니고 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 현실이 되게 녹록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록하시는 케이스가 꽤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팀노바는 약간 2차 교육기관 뭐 이런 느낌처럼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도 저는 항상 결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저 AI 작품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신뢰를 하시면 지금 꼭 인공지능 많이 준비하세요. 막 1년 전부터 막 이상한 악플 달고 2년 전부터 무슨 개발자 1년만 지나도 뭐 사라진다, 뭐 AI 기술이 뭐 발달해서 사라진다 막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2년 전에 그런 얘기 하셨던 분들 요새 버러우 타셔가지고 없어지셨죠. 단순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엄청 늘었어요, 지금. 원래 2,000건, 1,000건 그랬어요. 1년 전 제가 봤을 때는요. 한 2년 전 봤을 때는 2,000건 좀 됐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미친 듯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때 안 하시면은, 나중에 좀 개발자 되실 때 좀 후회하실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AI 개발자가 지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한 향후만 5, 6년까지는 그래도 꿀 빨 수 있고, 그 5, 6년 동안 또 다른 거 준비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계속 준비를 하셔가지고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여러분들 이제 하신다면 꼭 요거를 좀 많이 이렇게 노려보세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